무릎 통증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을 많이 만나면서 공통된 문제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거기에서 효과를 본 운동들, 무릎과 연결된 중요한 포인트까지 함께 체크하고 풀어드립니다. 무릎은 쑤시고 하체 근력은 점점 떨어지고 엉덩이만 퍼져만 가고 가만히 있어도 몸이 무겁고 뭘 하자니 무릎이 걱정되시죠? 오늘 영상에서 알려드릴게요.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물리치료 비용 아끼는 거예요. 절대 중간에 나가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다이어톡입니다. 올해 들어 무릎 통증이 있거나 관절염을 갖고 계신 분들, 걷기만 해도 아프고 계단 오르내릴 때 짜릿한 느낌이 드시는 직장인, 운동하는 분들, 집에서 살림하는 주부님들 다 주목해주세요. 무릎이 아파서 찜질도 해보고 유튜브 보고 운동도 따라해봤는데 시원하게 낫지 않아서 답답하셨죠? 병원 갈 시간은 없고 치료비는 부담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통증은 계속되고 그런데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정형외과 전문의 김진구 박사님은 무릎은 충격을 흡수하는 특수 조직으로 이루어졌다고 해요. 그래서 다른 관절보다 쉽게 망가지진 않는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설령 손상이 심하더라도 이상화 선수처럼 관절 주변의 근육을 강화하고 꾸준히 운동하면 회복되거나 통증이 개선되는 사례도 실제로 많다고 강조하셨는데요. 제가 진짜 걱정하는 건 따로 있어요. 무릎이 아플 때 초기 관리를 잘하면 좋아질 수 있는데 혹시 지금 제대로 관리하고 계신가요? 그럼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무릎 통증 치료법 뭐가 가장 효과적일까요? 1번 근력 강화 운동, 2번 근막 스트레칭, 3번 근막 이완 마사지. 정답은 바로 1번 근력 강화입니다. 물론 스트레칭과 마사지도 무릎 통증에 도움이 되는 좋은 방법이에요. 하지만 무릎 통증이 시작된 초기라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이 가볍게 넘기지 마시고 통증이 더 진행되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하겠죠. 감기도 초기, 중기, 후기에 따라 치료법이 다르잖아요. 무릎 통증도 마찬가지로 단계에 따라 관리법이 달라져야 합니다. 특히 초기에는 무릎 주변 근육을 강화해 무릎을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이 시기에는 아직 관절염이나 염증이 심하게 진행되지 않았고 무릎 통증의 원인이 되는 근육 불균형이나 악화를 바로잡을 수 있는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무릎은 보행, 점프, 앉았다 일어나기 같은 동작을 반복하면서 이때 대퇴사두근, 햄스트링, 종아리 근육, 고관절 주변 근육이 강하면 무릎 관절에 집중되는 부담을 분산시켜서 통증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약물이나 주사보다 초기에는 근육을 바로잡는 치료가 더 빠르고 부담 없이 회복하는데 효과적이에요.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초등학생도 따라할 수 있는 만큼 쉬운 설명으로 제가 직접 해보고 실제로 회원분들께도 가르쳐본 병원에서도 실제로 추천하는 운동들을 소개해드립니다. 그리고 편하게 하실 수 있도록 워밍업과 누워서 할 수 있는 동작들 위주로 골라서 준비했어요. 오늘 영상 보시는 분들은 절대 중간에 나가지 마시고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운동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 동작은 햄스트링과 종아리를 동시에 늘려줘서 무릎 관절 뒤쪽에 가해지는 긴장을 완화시켜 줄 거예요. 햄스트링이 짧으면 무릎이 자꾸 굽혀져 있고 그게 통증 원인이 되거든요. 바닥에 편하게 앉은 상태에서 한쪽 다리는 쭉 뻗고 반대쪽 다리는 살짝 구부려 주세요. 그 다음 뻗은 다리의 발끝을 천천히 몸쪽으로 당겨줍니다. 이 자세로 30초 정도 호흡하면서 유지해 보세요. 이때 손으로 발끝을 감싸도 좋고 유연성이 부족한 분들은 수건이나 밴드를 걸어서 당겨주셔도 괜찮아요. 다리를 바꿔서 반대쪽도 같은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우리는 이 동작을 통해 햄스트링이 유연해지고 종아리의 경직이 완화되고 무릎 뒤쪽 압박도 줄어들기 때문에 무릎 통증 완화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스트레칭이에요. 매일 꾸준히 해보시면 걷기나 앉았다 일어날 때 훨씬 부드러워진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 동작은 누워서 하는 햄스트링 강화 운동이에요.
사실 무릎이 아플 때 우리가 자주 놓치는 근육 중 하나가 바로 허벅지 뒤쪽 근육, 그러니까 햄스트링이에요. 이 부위가 약해지면 무릎이 받는 충격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해서 걸을 때나 계단을 오를 때 무릎에 통증이 생기기 쉬워요. 운동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편하게 바닥에 누운 상태에서 한쪽 다리를 천천히 들어 올려주세요. 그리고 무릎을 살짝 펴면서 양쪽으로 종아리나 허벅지 뒤쪽을 가볍게 감싸주세요. 이 자세를 30초 정도 유지해줍니다. 중요한 건 절대 무리해서 당기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 지금 내가 느낄 수 있을 정도로만 편안하게 늘려주세요. 무릎이 쭉 펴지지 않아도 괜찮고요. 발끝을 살짝 몸쪽으로 당기면 늘어나는 느낌이 더 확실히 느껴질 거예요. 반대쪽으로 해볼게요. 이 동작은 무릎 뒤쪽이 자주 뻐근한 분, 걷기만 해도 무릎이 시큰한 분, 앉았다 일어설 때 허벅지가 무거운 분들께 정말 강력 추천드려요. 햄스트링은 잘 안 쓰면 금방 짧아지고 짧아지면 그만큼 무릎이 끌려가듯 사용되기 때문에 통증이 반복되거든요. 하루에 5분만 이 동작 한번 해보세요. 세 번째 함께 해볼 동작은 정말 간단해요. 그냥 편하게 바닥에 누운 다음 무릎을 세우시고요. 발바닥을 바닥에 딱 붙여주세요. 이제 여기서 한쪽 다리를 천천히 쭉 펴보세요. 중요한 건 발바닥은 계속 땅에 닿아 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거예요. 쭉 펴다 보면 정강이 앞쪽 근육이 살짝 당겨지는 느낌이 드실 거거든요. 사람마다 유연성이 다르기 때문에 무리하지 마시고 내가 가능한 만큼만 펴주셔도 괜찮아요. 하지만 목표는 무릎이 완전히 펴질 수 있도록 해보는 거예요. 이 동작은 무릎 주변 근육을 풀어주는 준비 운동처럼 본 운동 전에 해주시면 정말 좋아요. 하루에 30번 루틴처럼 해보세요. 반대쪽 반복해볼게요. 네 번째 동작은 누운 자세에서 다리 들기 동작이에요. 무릎 통증이 있으신 분들이 보통 침을 맞거나 마사지를 받기도 하시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건 무릎을 지지해주는 대퇴사두근을 강화하는 것이거든요. 방법은 간단해요. 매트 위에 누워서 다리를 쭉 편 상태로 천천히 들어 올리는 것. 이때 허리가 바닥에서 들리지 않도록 복부에 힘을 주고 허리를 밀착시켜주세요. 자세가 불편하신 분들은 반대쪽 다리를 세워서 해보시면 훨씬 안정감이 생겨요. 처음엔 익숙하지 않을 수 있지만 이 동작이 익숙해지면 걷기나 계단 오르기가 훨씬 편해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반대쪽 가볼게요.
5번째 동작은 같은 자세에서 발끝의 방향만 살짝 바꿔서 해보는 동작이에요. 이번엔 발목을 45도 바깥쪽으로 틀어준 상태에서 다리를 들어 올려 보세요. 이 작은 변화 하나로 엉덩이 옆쪽 근육에 더 정확하게 자극이 들어갈 거예요. 한번 해보시면 확실히 다른 부위가 쓰이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여섯 번째 이어서 해볼 동작은 허벅지 안쪽 운동이에요. 영상처럼 옆으로 누운 상태에서 아래쪽 다리를 쭉 뻗고 위쪽 다리는 손으로 잡아 고정해줍니다. 그리고 아래쪽 다리를 천천히 위로 들어 올렸다가 내리는 동작을 반복하세요. 이 동작은 우리가 평소에 잘 쓰지 않는 허벅지 안쪽 근육을 자극해줘요. 내전근은 무릎 안쪽을 지지해주는 중요한 근육이라 이 부위가 약해지면 걸을 때 자꾸 무릎이 안쪽으로 붕 뜨거나 비틀리는 느낌을 받을 수 있거든요. 운동 방법은 아주 단순하지만 막상 해보면 생각보다 자극이 확실하게 와요. 다리를 너무 높이 들려고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천천히 근육을 조이고 버틴다는 느낌으로 30회 또는 1분 정도 반복해주세요. 반대쪽 가볼게요. 이 동작의 가장 큰 장점은 무릎을 접거나 굽히지 않아도 내전근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특히 평소에 걷거나 앉을 때 무릎이 벌어지시는 분 또는 무릎 안쪽이 시큰거리거나 불안한 분들에게는 이 동작이 정말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때 주의해야 할 점 하나, 다리를 들 때 상체가 앞으로 쏠리지 않도록 배에 힘을 주고 정렬을 유지해주세요. 가벼운 느낌으로 하되 중심은 단단하게 유지한다는 느낌을 기억해주세요. 일곱 번째 동작은 매트에 엎드려서 다리를 드는 동작이에요. 두 팔을 베개 삼아 이마에 대고 편하게 엎드린 다음에 한쪽 다리를 천천히 들어 올렸다가 다시 내리는 동작을 반복합니다. 이 동작은 주로 엉덩이 뒤쪽 근육, 대둔근과 허벅지 뒷면, 햄스트링을 단련하는 데 효과적이에요. 이 두 부위는 우리가 걷거나 일어날 때 그리고 계단을 오를 때 가장 많이 쓰이는 근육이에요.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이쪽 근육이 약해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무릎에 더 많은 부담이 가게 되고 걸을 때도 무거운 느낌이 들 수 있어요. 하지만 주의하실 점은 허리가 안 좋으신 분들은 이렇게 엎드려서 하는 자세를 피해 주셔야 합니다. 본인 상황에 맞게 운동을 진행해 주세요. 동작을 하실 때 너무 높이 들려고 하지 마시고 엉덩이에 힘이 들어가는 정도까지만 천천히 들어 올려주세요. 그리고 허리에 과도하게 힘이 들어가지 않도록 배에도 살짝 긴장감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쪽 가볼게요. 이 동작은 특히나 오래 앉아 있거나 허벅지 뒤쪽이 자주 뻣뻣한 분들, 계단 오르내릴 때 다리가 무거운 분들에게 정말 추천드려요.
마지막 운동입니다. 마찬가지로 엎드려서 두 다리를 들어서 엉덩이를 자극해 줄 거예요. 다리를 들어 올린 후에 3초 정도 버틴 후에 다시 돌아옵니다. 운동을 하실 때 한쪽씩 운동하는 경우의 장점은 좌우 비대칭을 교정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사람마다 자주 쓰는 쪽과 덜 쓰는 쪽의 근력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균형을 맞춰 근육을 강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반면에 양쪽을 동시에 운동할 경우에는 짧은 시간에 더 많은 근육을 자극할 수 있고 부상 위험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이처럼 운동 방식의 차이를 알고 나면 운동 효과를 더 높이고 내 몸에 맞는 방식으로 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오늘 준비한 운동 루틴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운동 어떠셨나요? 약해진 무릎은 단순히 쉬게 하거나 주물러 주는 걸로는 회복되지 않습니다. 무릎 주변에 약해진 근육을 깨우고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강화 훈련이 꼭 필요해요. 대부분의 무릎 통증은 무릎 자체보다는 대퇴사두근, 햄스트링, 고관절처럼 주변 근육들의 불균형으로 제 역할을 못하게 됩니다. 균형이 깨졌을 때 무릎에 과부하가 걸리고 그 결과 통증이 반복되는 거죠. 사실 평소에 하체 운동과 체중을 잘 관리해 오셨다면 이런 통증은 피할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 영상에 공감되셨다는 건 아마 바빠서 혹은 아파서 방법을 몰라서 제대로 관리를 못 해오셨던 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무릎 통증은 걱정이 아니라 몸을 바로잡을 수 있는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셔도 전혀 늦지 않았어요. 아직 관절염이나 수술까지 가기 전 골든타임이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스스로 운동하고 관리할 수 있다면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무릎이 자꾸 붓거나 아프고 운동을 해도 낫지 않는다면 이제는 전문가의 진단과 도움이 필요한 시점이에요. 저는 김포보건소, 치매안심센터, 노인대학, 중학교 같은 곳에서 운동을 지도해왔고 현재는 마포구에서 활동 중입니다. 단순히 운동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운동과 영양 그리고 건강한 마인드셋까지 함께 갖출 수 있도록 꾸준히 연구하고 있어요. 정확한 진단과 맞춤형 재활 프로그램을 통해 여러분의 각자의 무릎 상태에 꼭 맞는 솔루션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고정 댓글에 있는 구글 폼을 클릭해주세요. 단 몇 문항만 작성하시면 본인의 무릎 상태를 분석하고 필요한 맞춤 운동과 치료 솔루션을 1대1로 안내해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에 이렇게 남겨주세요. 나는 매일 운동을 통해 20대 무릎이 되었다. 이 한 줄이 다른 분들에게는 큰 에너지가 됩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궁금한 주제나 다루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 꼭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올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